담벽의 직선적이고 단단한 느낌과 그 담장을 넘어 벽 위에서 아래로 흐드러지게 들이운 주황색 꽃들이 무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덩굴이 나무에 달라붙어 하늘을 향해 높게 오르는 능소화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능소화는 꿀풀목 능소화과에 속하는 낙엽환렵 덩굴나무입니다. 원산지는 중국으로 한국에서는 남부지방에서 주로 기르고 있습니다.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의 월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소화의 능은 업실여길 능, 능가할 능이고 소는 하늘소입니다. 덩굴이 나무에 달라붙어 하늘을 향해 높게 오르는 특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하고 아련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양반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장원급제자에게 임금이 관모에 꽂아주는 어사화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옛 선비들은 능소화 꽃이 질 때 송이째 품이 있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꽃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인해서 평민들은 능소화를 함부로 키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능소화를 볼 수 있는 곳은 관상용으로 심는 정원이나 공공장소, 휴식처 등에서 볼 수 있는데요. 돌담이나 건물의 벽 같은 지지대를 타고 오르는 능소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능소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높이는 10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잎은 하나의 잎자루에 7개에서 9개의 작은 잎이 서로 마주보고 달립니다. 잎 가장자리는 깊은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은 양성화로 진한 주황색 꽃이 트럼펫 모양으로 모여서 핍니다. 초여름의 시작에서 한 번 피기 시작하면 초가을까지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6월 말에서 8월까지 무성하게 피지만 기온이 내려가는 9월부터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잎이 떨어지며 결국 앙상한 줄기만 남게 됩니다. 능소화는 달콤한 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벌들이 좋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능소화에서 채취한 꿀에서 48시간이 지나면 독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래된 능소화의 꿀을 먹거나 피부에 노출시키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능소화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꽃이 조금 작고 색이 더 붉은 미국 능소화가 있습니다. 미국 능소화는 추위에 좀 더 강하지만 꽃 모양이 트럼펫 모양으로 길쭉한 데다가 꽃이 특정 줄기의 끝에 모여 전체적으로는 띄엄띄엄 피기 때문에 그리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능소화와 미국 능소화의 교잡종으로 개량된 마담 갈래 능소화가 있긴 한데 꽃 모양은 덜 길쭉하나 미국 능소화와 마찬가지로 꽃이 특정 줄기의 끝에 모여 핍니다. 꽃이 연한 주황색이고 꽃받침이 연두색이면 그냥 능소화, 꽃이 진한 붉은색이고 꽃받침까지 붉은색이면 미국 능소화, 꽃이 붉은색이고 꽃받침이 노란색이면 둘의 교잡종인 마담 갈래 능소화로 볼 수 있습니다. 꽃받침 색깔만으로 구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능소화의 수명은 관리를 잘한다면 수백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병충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햇볕을 좋아하긴 하지만 비교적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능소화를 심을 때는 능소화가 물을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뿌리에 물이 고이면 괴사할 수 있어서 습기가 있는 흙이라도 배수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 심어야 합니다. 꽃은 그 다음에 새로운 줄기에서 금방 자라나오기 때문에 줄기만 남아있는 때 가지치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원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가지들을 겨울에 보기 좋게 잘라야 그 다음에 꽃과 줄기도 보기 좋게 모양이 잡힙니다. 이제 능소화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능소화는 줄기, 뿌리, 잎 모두 약재로 쓰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몸을 푼 뒤에 깨끗이 못하고 어혈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과 자궁출혈 및 대하를 낫게 하며 혀를 보호하고 안퇴시키며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능소화는 부인병에 널리 쓰이는 약재로 일찍부터 재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능소화 추출물이 관절의 해로운 물질을 억제하고 뼈의 생성을 촉진하여 관절염 또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능소화 추출물을 활용한 당뇨합병증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가 있으며 기억력 개선 및 퇴행성 뇌질환 치료, 예방용 약학 조성물 개발에 관한 특허도 출원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알츠하이머 질환에도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능소화 추출물이 자외선 등 피부 자극 유발 인자에 대해 염증 생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능소화를 어떻게 복용할 수 있을까요? 복용 방법은 먼저 능소화의 말린 뿌리를 달여 먹을 수 있습니다. 꽃을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생기 있는 꽃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린 뒤 끓여서 차처럼 마실 수 있습니다. 약술로 담을 경우에는 꽃을 씻어 말린 후 약주로 6-7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꽃잎은 걸러내고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한 잔씩 마신다면 효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능소화를 약으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약성이 찬 편이므로 찬 체질을 가진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량으로 복용하거나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아름답고 품위 있는 꽃인 능소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에는 아름다운 능선화가 있는 유명한 장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인근에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 눈부신 태양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능소화를 꼭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능선화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식물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다양한 식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